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오늘은 F1 비자, F2 비자의 배우자, 그리고 F3 비자, D5부터 D9, E1부터 E7 비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 work permit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만, F2, F4, F5, 뭐, 이런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 분들께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F1, F3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예, 근데 변경을 하면 되는데, 변경을 하지 않고 현재 F1 비자와 F3 비자를 보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게 바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개념입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원래는 체류 자격이 F1과 F3잖아요. 외에 이 자격 외에 활동 허가, 일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라는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허가. 예.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체류 자격 활동호가 오늘은 F1 비자와 F3 배우자, 두 분 다 배우자예요.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 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E7-1 특정 활동 비자라죠. 예. 왜 특정 활동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자를 변경을 하지 않고 이걸 유지하면서 F1, F3 비자를 유지하면서 왜 일을 하고 싶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남편이 D8 비자로 한국에서, 예, 이제 법인에서 이제 높은 직위, 이제 관리자급 이상으로, 관리자급 이상인데 이상으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는 F3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D8 비자로 관리자급 이상으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언제 또 다른 국가로 발령이 될지는 몰라요. 디스패칭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E7 비자로 가지고 계속 있다가 이제 남편이 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어 가족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들을 E7 비자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남편 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E7-1 비자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이제 6개월만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정도를 거주해야 돼요. F1, F3는 이 남편 비자의 부대에서 그 체류 기간을 받는데, 만약에 E7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6개월 이후에 이제 비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F3로 갈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F3 비자는 원래 해외에서 받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게 F3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뭐 활동에 제약은 없습니다. F3는 그대로 받고 있으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DA 비자 그 만료 기간은 충분히 있으면서 본인은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를 받는 거죠. 활동 허가는 일
또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일을 하십니다. 사업은 투자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또 자금을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F1 비자하고 F3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파트타임 같은 아르바이트를 그냥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수익 활동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없이 뭐 수익 활동을 한다. 예, 그거는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F1, F3 비자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죠. 자, 이유는 설명해 드렸고, 근데 신청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이제 장기 체류 비자는 다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장기 체류 비자는 91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등록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F1 배우자 비자, F3 배우자 비자긴 하지만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 체류 자격에 활동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체류 자격 변경이 아닌 현재 비자를 유지하면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통해서 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7, E1 교수님 비자도 강연이라든가 별도의 허가를 받고 예를 들면 근무 이외에 토1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고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E7 비자도 똑같고요. 다음에 E2 원어민 비자도 체류적인 활동 허가를 받으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가 받기가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적으로 이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실제로 배우자 분들 중에서 남편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제 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관련되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본인도 이전에 했던 그 일을 하고 싶다. 예,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그 이제 남편이 이제 미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E7 비자로 들어온 거죠. 특정활동 비자로 뭐 회사의 대표로 들어온 거죠. 그런 경우에 배우자도 F3 비자인데, right? 근데 F3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미국 분이시고 학사 이상 가지고 있어서 E2 비자를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들을 내가 풀타임으로 일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타임 E2보다는 체류 자격 활동과도 풀타임도 가능하지만요. 예, 그래서 그냥 비자 변경 없이 이제 변경 없이 F3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서 E2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한 대상은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신청 가능한 비자는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적으로 이제 F1하고 F3 비자만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뭐가 있을까요? 일할 수 있는 비자, 장기 비자 중에 일할 수 비자는 일반적으로 E1 교수부터 시작해서 E7 특정활동 비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D5 뉴스 커버리지 있는데 이것도 뭐 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럼 D6는 종교 비자. 예, 그다음에 D7은 디스패칭 비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본사에서 파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해외에서 바꿔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뉴스 커버리지 하고 있는데, 예, 파트타임으로 너가 기사 좀 써달라. 또 전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대부분이 E7 비자나 E2 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제외하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비자군의 이제 체류 자격 외에,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체류 자격을 이제 신청을 하려면 신청 가능한 비자가 있었는데요. 이런 비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되느냐, 그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일할 수 있느냐? 내가 막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E7, E2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E2 비자하고 E7 비자에 대해서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E2 비자는 학사 이상이어야 되고, 국가가 정해져 있어요. 국가가 정해져 있고,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영어인 경우에 영어, 예,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뉴질랜드. 이게 이제 영어권 국가고, 만약 일본어다, 일본어는 일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어인 경우에, 이투 중에 중국어도 있어요. 이건 중국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면 프랑스, 독일이면 독일. 그렇게 언어별로 이제 이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가장 많은 곳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이 6개 국가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투 비자 학사, 예, 이게 기본 조건이고요. 이 나라 국민이어야 돼요. 예, 국민이어야 됩니다. 또 플러스 해서 이제 국내 석사 중에서 테솔, 예, 테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E2로 영어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E7 비자의 기본 요건은 어떤 것인가요? 좀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고요. 조건이 가장 까다롭죠. 솔직히 우리나라의 취업 비자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정말 어렵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학사, 해외 학사인 경우에는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석사인 경우에는 경력은 필요치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기본이, 그래서 E7 비자는 최소로 맞춰야 돼요. 최소 GNI 80%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특정활동 비자 요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최소 고용하려고 하는 회사의 그 전공과 일치를 해야 되고, 이건 지금 해외에서 받은 것만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느슨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20% 예, 안에서 외국인을 고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를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비자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E2 같은 경우도 지금 비자 변경이 아니고, E2와 E7에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건데, 조건은 이 비자를 유지하면서, 이걸 유지하면서 이 비자를 변경을 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네. 유튜브 채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 항상 여러분들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구독자 수 그리고 하트에 따라서 강의가 신이 나고, 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고 또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디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